애플을 퇴사할 때 포기한 주식이 5 밀리언 정도 됩니다. 현금 1억 원으로 포트폴리오 짜신다면 어떻게 짜실 건가요? 스피커 AI계의 엔비디아가 됩니다. 제가 삼성 이나노 공정의 첫 번째 고객인데 70%대의 초기 수율을 만들 것 같고 이나노에서요. 네. 교만하다고 누가 말하도 할 수는 없지만 삼성 파운드리 기술을 가지고 TSMC를 능가하는 칩을 만드는 거가 되고 싶었고 저희 밑에 퀄컴,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한 1년만 전에 네. 글로벌 팬리스에서 M&A 제의를 받았는데 네. 완전히 수익을 연 단위로 내기 전까지는 서로 주식을 팔지 말자. 수익이 안 난다 회사가 다 못 팝니다. 저희 전 직원은 제가 봤을 때 다 애국자 집단. 현재 한국 반도체 스타트업 3대장이 퓨리오사, 리벨리온, 디벡스 대표님들인데 요분들이 애국자들이에요. 대표님들이 직접 들으시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시겠지만 이공계 최상위권은 의대가 아니라 공대를 갑니다. 다만 한국 공대가 아니라 미국 공대를 갈 뿐이죠. 세 분 다 그냥 미국에서 사셔도 충분한데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이분들이 받으실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억소리 나는 게 아니라 수십억 소리가 납니다. 그 돈, 그 커리어, 그 안정감을 내려놓고 여기 한국으로 오신 겁니다. 지금부터 현재 반도체 스타트업 3대장 중에 한 곳, 엔비디아 대비 전성비 20배의 괴물 같은 스펙을 자랑하는 디벡스 대표님을 만나뵈러 갑니다. 저희가 올해 1월에 CES 2026에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정말 엔비디아, 퀄컴이 이길 수 있을지, 실제 기술력은 어떤지 한번 보러 가시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랑 독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강조를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저희 기술 경제 전문 언론 하이젠버그에 한국판 퀄컴, 디벡스가 넘어야 할 벽이라는 약간 좀 비판적인 리포트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에서 가장 과학적인 기술 경제 언론을 지향하는데 과학은 원래 반박으로 전진한다고 생각해요. 칼 포포도 말했듯이 과학의 핵심은 반증 가능성에 있고 반박될 수 없는 주장은 과학이 아니라 신념이거든요. 저희는 같은 팀 내에서도 서로 반박하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투자한 그레일에 대해서 바이오 분야 박사 연구자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팀 의사 연구자분께서 그 리포트를 반박해버렸어요. 근데 연구자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고객 바로 과학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디벡스의 김노건 대표님이 우리의 부정적인 리포트를 반박하러 나와주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러 가시죠. 저는 여기 디벡스의 김노건 대표라고 하고요. 초저전력 AI 반도체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애플에서 재직했고 네. A11 바이오닉이 이제 처음 NPU가 들어간 이제 그 스마트폰의 AP인데 개발 리더였어요. 네. A12 바이오닉까지 하고 이제 애플을 퇴사했는데 그때 좀 연봉이 좀 높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럭하게? 800K가 넘어서 10억이 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를 왜 버리고 굳이 한국에 오시는 거예요? 애플을 퇴사할 때 네. 그 RSU라는 걸 주잖아요. 네. 포기한 주식이 5 밀리언 정도 됩니다. 집 두 채 날리고 거의 나왔어요. 7억 정도 되겠네요? 그쵸. 근데 네. 이제 디벡스를 창업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 애플에서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은 아이폰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왜 에어를 쓰시네요? 네, 왜 에어 쓰세요? 여기 이제 사업자잖아요. 네. 들고 다니기 편하고 화면 크고 그래서 이거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벡스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분이 또 비판적인 리포트를 쓰셨어요. 솔직히 뭐 증명할 수 있냐?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 비판을 완전히 종식시킬 만한 네. 증거들을 공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외비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 다 공개해서 완전히 설득하고 확신시키지 않으면 사실 고객들이 선택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현대차나 포스코나 바이두나 저희보다 더 가혹한 테스트를 해가면서까지 저희 기술이 좋다고 하고 실제로 저희가 기술을 굉장히 가혹하게 테스트해요. 예를 들면 칩은 반도체는 85도밖에 동작 안 되는데 그쵸. 그렇게 개런티 안 되는데 한 145도 정도 올려놓고 어떻게든 얘를 죽여보려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보고 싶기 때문에 신뢰도 테스트를 빡세게 하시네요, 되게. 뭐 저희는 사실 엔비디아가 제일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많이 언급하긴 하는데 예전에 그 CES에서 엔비디아가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빅테크 중에서 경쟁자로 보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가장 큰 경쟁자는 이제 애플이죠. NPU 전성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최강의 회사인 거는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초저전력으로 성능을 끌어내서 만드는 기술로 따지면 네. 지금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이 제일 좋고 퀄컴은 사실 거기에 비해서는 낮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딱 NPU 한 기술 안에서는 퀄컴보다도 두세 배 이상의 전성률이 좋거든요. 가성비도 한 4-5배 되고. 이번 GTC의 그 이벤트 갔다 오셨는데 네. 굉장히 저는 히스토리컬하다고 봐요.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왔고 이미 그래프코어라든가 삼바노바, 셀레브라스 이런 회사들이 만나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뭐냐, 전성률이 좋냐 싸냐도 있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거 쿠다랑 호환이 되냐. 그 서버 안에서 AI를 쓰는 사람들은 사실 기술 전문가예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CUDA 환경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전성 효율을 따라오지 못하면 보통 팍팍 녹아내리고 연기가 팍팍 나면 요거는 힘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레이턴시가 중요해요. 로봇이라든가 자동차는 드론 같은 고속 드론 같은 경우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성 효율, 가격, 레이턴시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해 보면은 아직은 이 피지컬 AI가 내려올 수 있는 어떠한 단초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GPU 기술 안에서는 칩 솔루션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토르인데 140W 먹어요. 제가 네. 듣기로는 그걸 넣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 네. 바로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GPU보다 20분의 1 파워 먹고 한다 그러면 네. 배터리 라이프가 20배가 늘어나면 이제 5분 10분이 아니겠죠. 예전에 그 CS에서 이제 엔비디아 칩이 $3,000인데 디벡스는 $40다 이런 것도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와가지고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고 할 때 디벡스 칩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이제 다들 주류로는 엔비디아를 쓰고 있는 걸까요?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시스템에서 네. 프로토타이핑 하는 거, 레피드 네. 프로토타이핑 하는 시장은 다 가져갈 거예요. 네. 당연한 이유가 이 시스템이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입증하는 거는 금방 되니까. 대신에 만약 이걸 대량 양산으로 들어간다,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저희가 산업용 드론 만드는 회사가 있어서 저희 칩을 한번 프로모션 했던 몇 년 전에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3만 불짜리 뭐 GPU 시스템 써야 되는데 저희 거로 뭐 100불, 200불, 300불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거절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왜 그러셔서 그랬더니 저희 1년에 그 드론 100대 만든대요. 100만 대 만들 때 연락할 테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해서 저희가 만났던 포스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도 처음에 3년 전에는 GPU 쓰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대량 양산으로 가고 싶어지면 그때 딱 껴서 트랜스포메이션 네. 해주는 게 저희 일이지 GPU를 일리미네이션 시키지 않아요. 어차피 GPU는 대량 양산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로봇만 해도 지금 중국에서 만든 로봇이 5,000불 타겟이에요. 네. 토르라는 그 칩이 네. 3,500불입니다. 네. 아예 만들어지지 않겠죠. 네. 또 저렴한 칩이 필요하게 될 거고 앞으로 양산화됐을 때 그때 이제 큰 힘을 발휘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좀 네. 재미난 거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아이작이라는 게 네.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전체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클로닝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만들 건데 네. 그게 DX 뉴튼이 될 거예요. 네. 여기는 아이작, 우리는 뉴튼. 네. API 단위로 아이작이라고 되어 있는 걸 뉴튼으로 바꾸면 바로 PMP가 됩니다. 그 저희 고객이 그 아이작 갖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만들었으면 가격과 전력은 20분의 1로 내려가고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현대차 로보틱스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죠, 바이두. 전 세계 그 알고리즘들을 다 공급하는 패들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는 바이두랑 또 저희가 독자적으로 익스클루시브 계약이 돼 있고, 바이두가 확인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피지컬 AI 칩은 또 디벡스입니다. 고객이 더 이상 어떤 AI 그 피지컬 AI 시스템 만들 때에 하드웨어를 새로 모듈을 만들 필요 없이 저희가 공급하는 100가지 넘는 모듈 안에서 고르고, 저희가 공급하는 AI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에서 고르면 응용이 바로 뚝뚝 나오는, 이거를 5년 안에 전환시켜서 저희는 피지컬 AI 컴퓨트 인프라 회사가 되는 게 제 목표인데, 이게 그럼 뭘 의미하냐? 피지컬 AI계의 엔비디아가 됩니다. 피지컬 AI계 엔비디아가 되는 거.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 경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데이터 센터 안 들어갈 거니까요. 네. 저희는 피지컬 AI 시스템에 있을 건데 여기서 저희가 인프라를 다 닦으면 저희가 엔비디아가 되는 거죠. 혹시 그 주식 하시나요? 저는 주식 안 합니다. 네. 아예 안 하고 있고 디벡스에 다 이제 묻어 두신 거네요. 디벡스가 초대박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현금 1억 원으로 지금 무조건 AI랑 반도체 분야 포트폴리오 짜신다면 어떻게 짜실 건가요? 디벡스를 제외하고. 디벡스 제외하고요. 네. 디벡스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인 이상 엑식 계획을 해야 될 텐데 뭐 IPO가 목표이신 거예요? 아니면 M&A가 목표이신 건가요? 한국에 와서 올 때 마음 먹은 거는 한국의 산업을 건설하는 거예요. 산업을 건설한다. 그 시스템 반도체라는 산업이 네. 우리가 메모는 사람을 잘했지만 시스템 네. 반도체 산업은 제대로 못했잖아요. 네. 저전력으로 고성능으로 네. 작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제가 계속해서 글로벌 원탑 수준까지 기술을 쌓았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새로운 분야로, 이제 AI 반도체 분야로 도전해서 만약 성공하면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CPU, GPU 같은 기술은요, 외산 기술에 완전히 종속돼서 천문학적인 그 로열티를 물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NPU, AI 칩 시대 때 풀어내는 사람으로, 한 산업을 건설한 사람으로 제가 만약 기록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지금 만들고 있는 반도체들이 일단 삼성 5나노잖아요. 요게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그러면? 저희 수율 공개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대만의 언론에도 이제 공개됐는데, 네. 디벡스가 삼성 파운드리 5나노를 사용해서
90% 이상의 수율을 성취했다. 90%는 거의 업계 최고 수준이네요, 거의. 3나노나 이제 더 위에 이제 선단 공정들이 있을 텐데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제가 삼성 2나노 공정의 이제 첫 번째 고객인데 저희 칩이 70%대의 70%요? 초기 수율을 만들 것 같고 2나노에서요. 네. 파이널리 한 80%까지 대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근데 70% 이상은 나올 거라고 좀 확신하고 그래서 제조 원가가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TSMC를 선택을 안 하고 삼성 파운드를 선택한 것도 어찌 보면 좋은 구초였을 수 있겠네요. 당연히 삼성 파운드하고 협력해야 되고 한 가지 더는 이거는 교만하다고 누가 말해도 할 말은 없지만 삼성 파운드의 기술을 가지고 TSMC를 능가하는 칩을 만드는 거가 되고 싶었고 제가 네. 볼 때 삼성 파운드가 TSMC를 능가하는 방법은 그런 패밀리스들 계속 나와야 되는 거. 네. 일반적인 대중들은 이제 핸드폰, 액시노스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는 아직까지 이제 TSMC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던데 답을 알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럴까요? 공정 기술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수익률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제가 애플에 있을 때가 2016년, 15년인데 그때까지는 TSMC 삼성을 애플이 쓰고 있었는데 네. 요거 관계가 끊어진 게 또 컸어요. 왜냐면 칩살이가 많이 걸리고 칩살이를 많이 해버릇해야 셰프가 그쵸. 이제 솜씨가 좋아지는 건데 칩살이를 굉장히 감도 높게 시키는 어떤 고객 한 명을 잃은 거잖아요. 그것도 선단 공정을 계속 뚫어주든. 사실 최근에도 최선단 공정은 애플을 먼저 줍니다. 아무리 돈을 엔비디아가 많이 줘도. 왜냐? 최선단 공정 자체가 뭐냐면 공정 자체가 버그 덩어리예요. 이 문제를 다 풀어가면서 맛있는 빵이 나오는 어떤 빵 기계를 만드는 건데 처음에는 빵 만들어 보면 맛이 엄청 개판인 거거든요. 요거를 다 그 레시피를 줘가면서 잘 만들게 시집살이 시키는 게 이제 애플이고 십몇 년 이상을 받아오는 게 TSMC라서 요런 사실 이제 고객이 있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수익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스타트업들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이제 듣는 챌린지 중 하나가 그래서 너희 돈 벌고 있냐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좀 디벡스는 좀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좀 달성을 했나요? 제가 정확하게 오늘 공개를 좀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 8월에 이제 첫 제품 DX-M1을 양산했습니다. 네. 작년에 PO 받은 게 2개, 뭐 3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두세 군데밖에. 올해 이제 3개월이 안 됐는데 27개 정도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번 달 3월에 한 달 동안에 지금 한 17개 정도 이상이 돌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이 되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월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제가 보고 있는데 반도체 스타트업 중에서는 거의 처음 아닌가요? 이제 초기 기업 상태 때 할 수 없었던 걸 여러 가지 했어요. BEP를 뚫는 것도 역사상 없는 일이고 첫 제품으로 첫 해에 저희 경쟁자 또는 모든 어떤 회사들이 만든 NPU 칩에서 똑같은 연산력을 갖는다 하면 저희가 최소 한 2배 반에서 최대는 한 10배까지 차이가 나요. 다이 사이즈가. 크기가 10배 정도 차이 나요. 제조동가 가격에서 거의 배타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는 뜻이. 근데 그 다이 사이즈랑 발열도 약간 비례관계가 있나요, 혹시? 당연히 비례관계 있죠. 그러니까 몸이 작은 외소하신 분이 체온도 발열을 덜 할 거고 많이 먹고 등치 큰 사람이 발열이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발열이 낮은 이유가 사실 칩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작게, 발열 적게, 고성능으로 만드는 거. 이게 제가 보는 반도체의 핵심입니다. 근데 어떻게 작게 하는데 성능이 높아질 수 있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특허가 500개가 넘는데 500개요? 그렇죠. 거의 반 이상이 미국 특허 등록이고요. 포브스 직계안에서 저희가 글로벌 넘버 원이에요. 저희 밑에 퀄컴, ARM, 인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NPU 기준으로. 그렇죠. 한 1년만 전에 글로벌 팬리스에서 M&A 제의를 받았는데 거절했거든요. 왜 거절하셨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을 건설하는 게 목표지 돈을 버는 거는 어차피 따라올 겁니다. 이미 돈이 많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요 제가 아까 연봉 물어보셨는데 애플 갈 때 구글에서도 연락이 와요. 인터뷰 보자고 연봉을 1.5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오퍼를 다 받았는데 제가 애플 갔거든요. 왜냐면 돈의 가치보다 경험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밥은 먹고 사니까. 저희 회사는 직원하고 약속을 했어요. 저희가 완전히 수익을 연 단위로 내기 전까지는 서로 주식을 팔지 말자. 상장을 해도 수익이 안 난다 회사가 다 못 팝니다. 다 못 팝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분들 어떻게 말해도 되는데 저희 전 직원은 제가 봤을 때 다 애국자 집단이에요.
제가 한국에다가 산업을 만들겠다고 했고 네.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자기들 네. 주식 다 묶여 있거든요. 아, 네. 대표 주식 묶는 거야 뭐 쉬운 건데.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지금 직원 중에 주식을 파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원동력이 이 기술 가지고 우리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 없으면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확신을 100%를 만든 방법이 딱 그 아이디어였어요.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달려오시면서 사실 스타트업이 힘들잖아요.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그 과정들을 많이 거쳤을 텐데 또 의심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창업할 때 전 세계 선도할 수 있는 AI 반도체 만들 수 있다. 자금도 충분히 투자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책에서도 원천 기술 개발 과제도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움 받아서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피지컬 AI는 미래의 산업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다보스든 CES든 컴퓨텍스든 이메디드 월드든 전 세계 모든 기관에서 혁신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객관화되어 있는 기술성을 갖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가 도전하는 최첨단 기술 안에서 세계 선도하는 기술이 나오는 거는 디벡스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패스트 팔로우가 되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은데 저희는 퍼스트 무버 전략이거든요. 완전히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큰 시장이 될 때까지 도전해서 메이저로 살아남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디벡스의 관전 포인트는 그 포인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